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이사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시작으로 재가동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쿠오모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운행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원정 출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8만여 명의 영아가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식 급식 메뉴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정식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10명이 이사 참여 뜻을 밝혔습니다.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왔던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재가동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11일 이명빈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장, 이세목 전 뉴욕 한인 회장 등은 최영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10명의 이사 신청서를 전달하며 이사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14년 매각을 시도하던 중 우체부가 센터 앞에서 넘어지면서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각 추진이 보류됐고 올해 안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 회장이 제출한 이사 희망 명단에는 이세목, 이정공, 주승욱, 서창선 등 2006년 회관 매입 당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10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사진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사는 모두 2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 회장은 물심 양면으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초기 매입을 도왔던 이사들이 향후 센터의 미래를 논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도 이제 센터의 향후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이달 넷째 주 중 퀸즈 플러싱에서 이사회 재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쿠오모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도 석 달이 넘도록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계류돼 왔었던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11일 마침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산물 정보 표기 법안만 주지사실로 넘겨졌고 내일 관련 법안은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법안을 전달받은 뒤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랑킴주 하원 의원은 법안이 오랜 시간을 거쳐 결국 주지사실로 보내졌다며 이제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부착하도록 하는 조치는 주지사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과 중량, 원산지뿐만 아니라 판매와 유통, 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등을 적은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중량과 원산지 표기 규정은 있었지만 단속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횡포를 막아 소매상들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운행 지연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 JFK공항 1번 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2편에서 공기 압력 계통 이상이 발견돼 10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미 탑승에 기다리고 있는 승객 400여 명은 정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다음 출발편인 KE086편 여객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항공편 일정 변경 및 취소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했다가 출국장으로 되돌아오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체편은 11일 오전 0시 16분에 뉴욕을 떠나 12일 새벽 3시 10분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원래 도착 일정보다 9시간 5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전편 출발 지연의 영향으로 KE086편 운항도 함께 지연됐으며 새로 투입된 KE086D편, KE082편이 줄줄이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식사 쿠폰과 호텔을 제공하고 바뀐 일정을 안내하며 공항 내 스케줄 지연을 공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뉴욕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가 연료 개통 결함으로 14시간 지연 운항되면서 330여 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JFK 공항에서도 얼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JFK 공항 7번 터미널 체크포인트에서 안면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30일간 시범 운영됩니다. 안면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출국 심사 대 카메라가 찍은 얼굴을 여권 사진과 대조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테러 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색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공항에 취항 중인 젯블루와 델타 등 특정 항공사의 일부 노선 여행객들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자는 물론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확대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출국자 생체 정보를 14일 이내에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경우에 따라 출국자 생체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등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공항 등에서는 이미 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의 출국 수속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홍콩 등 70여 개국 전자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8만여 명의 영세 영아가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아의 수가 총 8만 1,3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은 2007에서 2016년 영세 입국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영세 영아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들어온 영아의 수는 2만 8,809명으로 전체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즉 매년 평균 2,880명가량의 한국인 영세 유아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영세 이하 영아도 3,222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처럼 출생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영세 입국자는 각각 13,864명, 12,48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원정 출산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아기의 시민권 신청과 여권을 신청한 후 1개월 이내 귀국 신고까지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식급식 시범 행사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이 뉴저지주 공립학교 급식으로 채택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11일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가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고교에서 시범 실시한 학교 급식 행사에서 치킨덮밥 메뉴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강원 회장은 이날 공개된 갈비 소스를 이용해 만든 한식이 조만간 정식 급식 메뉴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저지주 급식 납품업체 폼토니안이 추진위의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통해 50인분 이상이 판매될 경우 정식 메뉴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치킨 덮밥은 이날 목표치의 3배가 넘는 150여 명에게 판매됐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노던벨 리저널 올테판 고교에서 한식급식 시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폼토니안 측은 급식에서 한식을 정식 메뉴로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왔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플러싱 IS25Q 중학교에서도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갖고 학생들에게 불고기와 잡채, 찜닭, 순두부, 김치 등 5가지의 한식 메뉴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고급 아파트 더 모던이 피소됐습니다. 20%를 서민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단 한 세대도 서민주택으로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포트리에 있는 47층 고급 아파트 더 모던이 페어시어 하우징 센터로부터 서민주택 공급 관련 주정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 법원에 제소됐습니다.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 페어시어 하우징 센터는 더 모던뿐 아니라 포트리 타운 정부도 함께 제소했습니다. 더 모던은 2012년 처음 공사가 시작돼 총 90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동은 2014년 완공돼 현재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한 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페어시어 하우징 센터는 아파트 개발업체가 전체 세대 중 일부를 서민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포트리 타운 정부와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업체와 타운 정부는 주정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 중 20%를 서민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 아파트 중 서민주택으로 제공된 유닛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소비자 보호국의 서민주택 명단에는 더 모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 관련 개발업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 측은 2010년 통과된 타운 조례에 따라 서민주택 비율은 10%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버타임 수당만 10만 달러, 물론 극소수이지만 서민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뉴욕시 공무원의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기업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11일 뉴욕포스는 지난해 뉴욕시 풀타임 공무원 29만 5,455명 중 3만 7천여 명이 순수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버타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공무원은 7만 6,166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이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인 공무원은 3만 942명, 5만에서 10만 달러인 공무원은 3,307명, 오버타임 수당만 10만 달러 이상인 공무원도 160명이나 됐습니다. 또 시 공무원의 연소득 중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사기업 평균 3.5%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90%가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관리인 775명 중 694명은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15만 달러가 넘어 학교장의 소득보다도 높았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교 행정관, 뉴욕시경에서 일하는 전문 기술자들도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만 달러를 넘어 시경국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나 온도 조절장치 수리공, 배관공 등도 39명이나 됐습니다. 과도한 오버타임 수당 지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실은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북가주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의 영향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21명이 숨졌으며 670여 명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이 17곳에서 22곳으로 확장되면서 16만 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3,500여 채가 전소됐으며 소노마 밸리 일부 지역과 솔라노 카운티 그린밸리 지역에도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은 산불 피해 지역이 광대해 대부분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며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가주에 발생한 캐년 산불은 현재 4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4일쯤 완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불로 한인 100여 명이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피소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소노마, 나파, 산타로사 인근 지역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한인 주택 11채가 소실됐으며 현재 100여 명의 한인들이 각 지역에 마련된 쉘터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어 한인회 측은 아직까지 한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 산불하고 가까운 지역에 쉘터가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매캐한 연기, 그래서 이제 호흡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의 한인회관을 오픈을 하고 저희들이 무포라든가 식료품을 단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와 계획은 저희 이사님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캐년 산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현재 진화 작업이 속도를 보이면서 대피했던 한인들 모두 자택으로 복귀한 상태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최근 이사회에서 여자 어린이 입회 결정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1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선언한 여자 어린이의 정식 입회에 걸스카우트 연맹은 회원 빼내기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이스카우트 조직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컵스카우트의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 USA가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 이원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2일 하루 이원의 모든 판매 수익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전케어의 실명 예방 사업을 위해 기부됩니다. 한인사업가 김영수 씨가 창업한 손목시계 브랜드 이원은 구슬의 위치에 따라 시계를 직접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인업소가 또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 뉴욕 동부지법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지난달 29일 타인종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해당 업소에는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없다며 연방 장애인법과 뉴욕시 뉴욕주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계단 핸드레일 시설도 미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2018에서 19학년도 킨더가든에서 3학년 사이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반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온라인이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공립교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영재 프로그램을 지원한 학생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한국어 영재반 시험도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간간히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린 날씨에 오전 중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